안녕하세요. 주식상담 넘버원의 정수지입니다. 주식상담 넘버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을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상담 신청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유료 문자 샵 2034 혹은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실 때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한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담 전에 앞서서 먼저 금요일장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와 함께 미국 증시의 마감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금요일장 국내 증시부터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들쭉날쭉했던 코스피가 금요일장은 상승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팔자 행진을 보여왔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수급 주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양대 증시의 흐름이 엇갈린 건데요. 먼저 코스피는 밸류업 수혜주들의 움직임 속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세제 지원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때문에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코스피는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반도체주를 하락하면서 이렇게 파랗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AI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건 바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와 함께 또한 국내 증시에서 상승률만 놓고 본다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건 바로 전력입니다. 이렇게 전력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또한 최근에는 구리 가격의 급등세 역시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전력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또한 수혜주로 떠오른 건 바로 전력 반도체와 전력 설비, ESS까지 관련주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 확충에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현대차와 삼성전자, DB 하이텍 등이 전력 반도체 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이렇게 핵심 경쟁력이 되면서 전력 반도체가 주목받자 CG트로닉스와 나노 CMS 등이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로봇 연구에 주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로보틱스 연구 개발로 전환하면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삼성전자 로봇 밸류체인 관련 수혜주들이 금요일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로봇주의 상승 배경에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든든하게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침체를 겪어왔던 게임주가 1분기 실적 선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게임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해주고 있고 신작 출시의 효과도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선은 감돌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와 관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실적과 함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화장품주 금요일장에서도 역시나 강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실리콘투가 2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고요. 아이패밀리 SC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LG 생활건강까지 대형주까지 함께 올라줬던 화장품주였고요. 이렇게 금요일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현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무리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국채 금리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갓갓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0.32%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약보한 마감, S&P 500 지수 역시 0.16%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5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는 보시다시피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반면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경기는 비관하면서 물가는 높을 것이라고 본 건데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엇갈린 발언까지 나와줬는데요.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반면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아직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 다음 주에 발표될 4월 CPI와 함께 PPI 그리고 채권까지도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지진 악재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급증을 한 건데요. TSMC는 엔비디아의 또한 주요 공급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2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트맵 보면서 종목들의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ARM도 5% 넘게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 역시 TSMC의 호실적에 이어서 1.27%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픈 AI가 구글과 함께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리는 연례 최대 행사인 개발자 회의에서 AI 검색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행사 직전에 오픈 AI가 13일에 검색 엔진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관련 행사에 앞서서 신경전을 펼친 바가 있는데요. 구글은 이 소식이 나오면서 0.75%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59%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또한 미시간대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발표되면서 타겟과 나이키 같은 소비재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나이키는 2% 넘게 급락을 했고 타겟 역시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가 이번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수천억 개를 계속해서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열흘 전에는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해서 인력을 대거 해고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주가 역시 2% 넘게 빠져줬고요. 전기차 일제히 하락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역시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이 혼조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0.41% 하락 마감했고 반면에 쉐브론은 0.22%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혼조세를 보여준 뉴욕 증시의 마감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매니저 포트폴리오 그리고 상담 신청 방법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넘버원의 이혜린입니다. 저희 종목 상담 넘버원에서는 한 달 동안 수익률 1등을 기록한 매니저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넘버원 매니저는 바로 생쇼 1등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김동호 매니저가 어떤 종목으로 1등을 차지했는지 종목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호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에는요, 반도체 관련주가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YC캠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독일에서 독점하고 있는 EUV용 린스를 자체 개발하면서 최근 테스트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었죠. 이렇게 무려 9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AP 시스템 역시도 3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스도 올라와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137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한 번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3.3% 보여주고 있고요. TSE 22.8% 올라와 있습니다. 또 메디컬 솔루션 기업 원텍 역시도 21.8%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주 토요일 찾아오는 주식 상담 넘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또 출연하고 싶다고 아무나 출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MBN골드 매니저 중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한 매니저만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매니저는 생생한 주식쇼 생쇼에서 4월 수익률 1등을 기록하신 김동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주말 아침부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함께 방송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매니저님. 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김동호 매니저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일단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혜린 아나운서가 짚어주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매니저님이 생쇼에서 정말 엄청난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YC캠이 90%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네. 또한 최근에 또 피부 미용기기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네. 원택까지도 또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일단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사실 제가 이 방송 출연을 한 게 한 7년쯤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방송에서 이제 많은 뭐 또 전문가님 나오시겠지만은 이 매니저님들의 어떤 소위 실속 있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또 고민 상담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제가 생쇼에서 1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수익을 내줬던 종목 YC캠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YC캠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 최근에 그 증시의 분위기가 어제도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빠졌습니다. 네. 이게 빠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반도체주들은 제가 지난해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 생쇼를 통해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바로 HPSP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또 PSK 홀딩스 등의 종목들이었는데 이 종목들이 이 엔비디아처럼 최근까지 1년 정도 내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내에서도 뭔가 구조조정이나 물갈이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종목 중에 신기술이나 신소재 또 새로운 시장을 뚫은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이 YC캠은 최근에 또 앞으로 이제 장래 2027년과 8년 양산이 기대되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의 이제 대장주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EUV 관련한 핵심 소재를 또 국산화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서 네. 테스트에도 성공했고 꼭 양산에 들어갈 거니까 결국 앞으로 실적 또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하게 찍힐 때까지도 계속해서 트렌드가 살아있다고 보고 진입했던 가격은 대략 여기 이 자리인데 이게 한 100% 정도 최고가 기준으로 한 90% 났는데요. 앞으로도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 유리판 관련 종목들의 트렌드는 앞으로 5년 간다 그러면 최소 2년 반 정도 내년 말 그 다음에 연초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크게 보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익절 라인은 잘 잡고 또 이 종목 계속 간다 하더라도 가다서다를 반복할 테니까 또 정고점 넘어서 슈팅이 나오면 한번 팔아줬다가 눌렸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이 생쇼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저희가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또 다음 주 증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발표에 따라서 엄청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또 미시간대에서 발표가 나왔고 4월 CPI, PPI까지 발표가 되잖아요. 네. 다음 주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기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도 보고 했지만은 골디락스라는 말이 딱 네. 어울리는 그런 최근의 지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디락스라는 것은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네. 먹기에 딱 적합한 그런 죽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경기가 아주 과열되지도 않고 또 침체되지도 않는 그야말로 먹기 딱 좋은 죽. 그러니까 편안한 그런 경제 상황이 적어도 미국 그 경제 상황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은 미국이고요. 골디락스인데 유럽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무려 4개국이 금리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네. 스웨덴, 스페인, 그리고 또 뭐 동구권의 체코 이런 나라들이 단행을 했고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4차례에 걸쳐서 벌써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는 이제 영국 그리고 또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는 점을 볼 때 미국 경기는 좋았으니까 약간 쿨링 좀 시원하게 만들어서 죽이 이제 뜨거우면 약간 식혀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적당히 식은 상태고 유럽이라든지 한국이나 아시아의 경우에는 죽이 너무 차가워요. 먹기가 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지금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전자레인지에 뚜껑을 열고 집어넣고 버튼을 누른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라든지 또는 유럽에서의 그런 그 경기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더 좋아지는 흐름을 갈 것이라 다음 주에 CPI와 PPI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흐름은 좀 안 좋았던 유럽과 아시아는 이제 죽을 데피는 과정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죽을 좀 식히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면서 증시 주변 경제 여건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 다음 주에도 지수가 많이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완만한 횡보 과정을 통해서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김동호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 상담 넘버원이 찾아오는 건데요.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습니다. 3가지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김동호 매니저님과 직접 통화하시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2034 혹은 너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상담 신청을 하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를 한 번에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 뒷번호 8622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신흥 SEC이고요. 매수가가 13,000원에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꼭 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신흥 SEC 매수가가 13,000원이신데 현재는 또 9,760원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비중도 20% 높거든요. 네. 매니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이 내려온 까닭을 아셔야 되겠죠. 네. 이 종목은 이제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연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뭐 박스권의 등락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다행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그 사실 과거에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PR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그런 그 기계업종이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에 그 2차 전지가 2023년에 엄청 갈 때도 못 갔거든요. 네, 맞아요. 못 갔다가 최근에 좀 삼성 SDI나 이쪽에서 이제 전고체라든지 또는 원통형 배터리 좀 만든다고 하면서 삼성 SDI 한때 올라올 때 쓱 끌려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끝에 지금 최근에 다시 또 2차 전지나 이 전기차는 그야말로 시장에서 뭐 치워져 버린 그런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떨어지면서 밀려 있으나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죠. 그래서 자세히 또 내용을 보면은 리튬 이온 전지의 부품 그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자동화 기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또는 산업용 기계 그런 그 공장 자동화 관련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반등의 여지가 있고 최근에 이제 어제도 미국의 테슬라도 빠졌고 루시드 등등의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렌드 자체는 좋지 않지만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나름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반등을 한번 노려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크게 보면 이 종목이 고점을 기록했던 것은 2021년도 6월 정도 전후 7, 8월 정도 언저리에서 하락 기간이 대략 그 3년 이상을 기록했어서 네.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온 거다 이렇게 봐서 다음 한 차례 되돌림이 나올 것이고 반등의 한계점은 제가 판단할 때는 11,600원 정도 전후까지는 간다. 그러면 11,600원이 지나는 자리가 차트를 보시면 까만선 지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럼 이 자리 11,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털어주시라.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 종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적 발표라든지 또 그 원통형 배터리 포함해서 뭐 전고체 얘기가 조금 나오면 쓱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올라오는 이 자리에서 일단은 털었다. 이게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시간을 지난 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쪽 그 전기차나 이쪽 섹터는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의뢰해 주신 건 신흥 SEC였는데요. 일단 바닥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600원까지는 갈 수 있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2,000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조금은 덜어내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 또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목과 고민이 있으신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 되셨을까요?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6,320원 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네, 6,3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0%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현재 수익권이신데 엄청나게 고수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일단 첫 번째로 전화를 주셨는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까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김동호 매니저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도 하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종목을 딱 보니까 우리 또 시청자님 뭐 굉장히 신중하신 것 같고 사람이 이제 뭔가 선택을 할 때 보면은 신중하신 분들이 또 의사결정을 무겁게 하지만 결단력 있게 하시는데 이 종목 참 좋은 자리에 잘 매수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고 궁금한 부분은 언제 팔아야 되느냐 하는 거고 목표는 얼마 정도 가져갈 거냐 하는 거가 궁금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것까지 있은 제가 분할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4,5천조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000원씩의 분할을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즘 보니까 14,500원까지 간다 이래서 네. 혹시나 그때까지 있어도 되는지 네. 저는 항상 오래까지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고수님들은 원래 이제 우리 지금 전화 준 시청자님은 뭐 삼성중공업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토지든 건물이든 들고 있는 거 좋아하시죠, 그죠? 쉽게 예, 의사결정 잘 맞습니다. 안 하시고 그래서 아마 딱 그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시청자이신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은 이제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고 지금 워낙 약세 흐름에다가 지금 그 중국 때리기에 그 미국 계속 나서면서 중국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도 계속 나빠지고 있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번 대선이 11월에 있는데 11월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됐던 또 바이든 대통령이던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조선주든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으니 그런 얘기할 수 있죠. 내 적의 적은 아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을 때려주면은 결국 조선이나 해운, 철강 이런 부분들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목표치를 지금 말씀을 해줘서 한 16,000원 정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겠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그 지금 이제 차트가 얘기해 주는 바는 거기까지 보입니다. 어느 분이 얘기해 주셨는지 뭐 리포트에서 나왔겠죠. 네. 그렇지만은 16,000원이 뭐 최종 목표일지 여부는 이 환경이 좀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군함이나 이런 부분도 뭐 수리한다든지 또는 최근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유럽에서 중국으로 발주했던 그런 선박들이 또 뭐 주문 취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래저래 이제 좋은 그런 그 상황들이 되고 최근에 조선이 이렇게 되는 것은 친환경 그 선박들 그러니까 해양 규제 선박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이 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수리 조선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만드는 조선들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과거에 뭐 엄청 많이 갔을 때 여기 뭐 35,000원 뭐 이런 정도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16,000원 레벨은 가능하고 차트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시청자님 여기 위에 보이는 퍼플선 보이실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홍색. 이 분홍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선까지는 가는데 단 여기 가면 좀 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 기다리시고 계산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 가면은 한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는 매도해도 되고 또 여기 간 다음에 고가를 돌파하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터치하고 나면 조정이 한 적어도 이 13,000원 정도 전후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올라갔을 때 16,000원 이상에서 절반 이상 분할 매도 내려오면 13,000원 금방 오면은 또 팔았던 것도 다시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당시에 더 좋은 종목 있으면 그 종목으로 매수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전화 주신 시청자님은 삼성중공업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실적도 좋고 강달러 수혜도 미중 갈등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조선주입니다. 16,000원 부근에서는 절반 수익 실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좋은 흐름 계속해서 유지하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고민이 들어왔는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만두요. 만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5,000원이요. 네, 65,0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20%. 되실까요? 20%. 네, HL 만도 의뢰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65,0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매우 많이 내려와서 몇 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맞아. 네, 고민이 엄청 깊으실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업체 1분기 그래도 호실적은 나왔던 것 같은데 중국 비중이 높은 또 만도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만도가 참 한때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최근에 조금 많이 좀 빠져서 혹시 뭐 딱 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의 특징이 또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에 자동차 회사 직원이신 분들이 좀 자동차 관련주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주변에 뭐 가까운 지인이 관련 회사에 근무하시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했을 텐데 이 만도는 사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이고 한데 이게 지금은 때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기아나 또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 주가를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도는 아직 회복되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게 이제 고금리 때문에 이번에 3월달, 4월달
기아나 현대차 실적 발표가 이 매출 추이를 보면은 조금 작년보다 둔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고금리의 장기화 효과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잘 갈 때는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점에 어쨌든 뭐 중기 투자하시는 분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거 아니고 이 장이 올해 끝나고 이제 하락할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가 올해 연말 정도에 시작이 되면 이 금리 인하 추이만 한 2, 3년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자동차 회사들이 잘 가는 것은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에 갔을 때 막 달려가서 고점을 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지금 6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니까 6만 5천 원은 정고점이라서 조금 부담이 되지만 저 내년 말을 보시고 6만 원, 6만 1천 원 정도까지는 보이니까 뭐 이 회사 나쁜 종목도 아니고 지금 금리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조금 덜 팔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년 말까지 꼭 홀딩해서 수익은 아니더라도 한 6만 원 정도 이상에서 팔면 그래도 거의 뭐 본전 수준이니까 거기에서 잘 팔고 나오시고 당장 지금 안 간다고 깝깝하시긴 하겠지만은 이 중기 투자를 원래 하시고 또 가족이나 지인분이 또 자동차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부품 회사이니만큼 앞으로 또 자율주행이나 이런 얘기들이 또 일부 나오면서 아마 6만 원 근처에 가면 그런 얘기도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자율주행 얘기로 뭐 만도가 올라온다 이러면 그때 6만 원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로 의뢰해 주신 분은 HL 만도를 또 고민 해결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6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저희가 생쇼 4월 수익률 1등을 기록하신 김동호 매니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샵 2034 유료 문자 혹은 너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고민도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뒷번호 7523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KC텍이고요. 3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종목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KC텍 하면 또 반도체 성능, 전력 효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매니저님? 네, 이 종목은 원래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이번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네거티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지난 4분기에 지난 4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 109억이 나왔고요. 이번 1분기에 83억이 나왔는데 이걸 지난 4분기랑 비교하면 안 되고 그 전년도 2023년도 3월 1분기를 비교하면 당시에 KC텍의 영업이익이 3억 나왔어요. 근데 3억 나오던 영업이익이 83억 왔고요. 또 매출액은 당시에 1년 전에는 625억이었는데 지금 801억까지 늘어나니까 매출도 늘고 이익도 크게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KC텍은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거의 그 올 하반기 내내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단 이 종목이 이제 그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 반도체 이런 쪽과 연관돼 있는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중국도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도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진행이 되니까 최근에 이제 좀 얻어맞은 것은 이게 뭐 고점 여기에 상투라서 얻어맞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맞은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잠깐 보시면은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화면이 이제 뭐 제대로 나오고 있죠. 네,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K시덱이라는 종목이 직전 고점을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갔다가 조정에 들어온 것은 반드시 되돌림 반등 파동이 나온다. 못 간다 하더라도 되돌림이 나오게 돼 있고 제가 판단하는 이 종목의 다음 타겟 목표치는 여기는 반드시 갑니다. 무슨 일을 써도 가는 자리는 45,000원. 거기까지는 뭐 연말까지 반드시 간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 종목 목표치를 대략 52,000원 정도 여기 직전 고점은 넘어갈 거예요. 이 정도 언저리 보이는 거예요. 55,000원 정도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 추가로 매수해도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니까요. 매수를 해도 되긴 하는데 항상 여러분 눌림목 매수에서는 저점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점은 이게 여러분들이 사면요 한 번 더 밀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점 살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는 걸 조금 확인하고 사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여기 있는데 오히려 35,000원 정도 회복되는 걸 보고 거기서 소위 일명 물타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단가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뭐 36,000원이나 35,000원이나 거기서 거긴데 기왕이면 좀 더 싸게 사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 판단은 그게 아니라 서서 이제 좀 자리가 잡힌 자리에서 사셔야 훨씬 더 좀 편하게 오래 좀 들고 갈 수 있으면서 목표치인 맥시멈 55,000원 2차 목표치 1차 목표치는 대략 이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45,000원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55,000원 보고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K시텍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김동호 매니저님이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현재는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35,000원 선을 회복하면 확인한 뒤에 추가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연말까지 45,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목표가는 5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도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남겨주셨습니다. 닉네임 김미숙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4x4고요. 매수가는 14,365원입니다. 비중은 5%라고 하시는데요. 매도 타임을 놓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4x4 하면 또 오픈AI의 소라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았고 딥러닝 AI 기반의 화질 개선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갇혀있는 느낌이거든요. 4x4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할까요, 매니저님? 네, 뭐 이 종목은 사실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실 개선 뭐 이런 쪽과 연관된 회사라서 과거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 좀 잘 갔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다는 게 이제 키워드 아까 보셨지만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기반한 화질 개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엔비디아도 결국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화질 개선 솔루션이 이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또 경쟁력을 보일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바닥은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가 이제 14,000원 정도인데 14,000원 정도야 뭐 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승 추세의 증시가 2022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것은 이제 금리가 멈추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승을 한 거고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 다음에 이제 1년여가 거의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초대형 블루칩들이 가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가는 장이지만 이제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IT 종목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들도 다시 이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잠깐 보면 이게 지금 여기 1차 상승을 하는데 조금 일찍 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저점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이니까 다음 파동은 거의 이 정도까지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18,000원 정도 2차 목표치 드리도록 하고 1차 목표치는 15,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이름께나 있는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잘 만들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간 게 조금 사실은 성급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대로 아직 그 고금리가 이제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좀 먼저 갔던 거고 어찌 보면은 이것은 예고편이다 이렇게 봐서 올라오면 다음 파동 최소 정고점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말 되면 아마 꼽히는 계절이 나오게 될 거다.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덜 갔던 이유는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서인데 유럽이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조금씩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은 결국 고금리가 중금리로 내려오는 시점이 되면서 IT도 이제 소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만 가는 게 아니라 IT의 후발주들도 소위 그 온기가 불어 넣어지면서 순환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x4의 목표가는 15,000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바닥 다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김동호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또 칭찬 문자까지 나왔습니다. 뒷번호 7523님이 보내주셨는데 김동호 매니저님의 설명이 너무 귀에 속속 들어오고 잔잔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김동호 매니저님께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김동호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고민도 해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되셨을까요? 삐야. 삐아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500원에 20%입니다. 네, 1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삐아, 또 이렇게 기분 좋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는데 신규 상장주이거든요. 색조 화장품으로 또 유명한 삐아인데 삐아 또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이 회사 사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동호입니다. 네, 오늘 또 삐아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16,500원이면 수익 중이세요. 네. 네, 근데 시간에서 좀 빠져가지고요. 네. 걱정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시간에서 좀 빠졌군요. 저는 뭐 사실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철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보통 5, 6월에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잘 가던 그 종목도 여름철 들어가면 조금 쉬긴 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화장품주나 또는 헬스케어, 피부 미용 관련 종목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또 게임주라든지 이런 그 소비재들, 음식료주들의 상승은 한류의 이제 전 세계적인 확산이라고 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화장품 관련 종목의 상승이 이번 파동에서 끝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우선 전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지금 신규 등록이 조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올라올 때마다 자꾸 윗꼬리가 달리죠. 그죠,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좀 팔라 그러면 내려와 있고, 팔라 그러면 내려와 있고, 아주 소위 속상해서 그죠? 네, 잠깐 어디 갔다 오면 내려와 있고 그죠? 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이 회사가 좋다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차트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요즘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 2012년부터 대략 2015년, 6년도까지 화장품 회사들이 잘 갈 때는 중국
쪽에 많이 팔아서인데요. 요즘에 우리 화장품은 중국은 좀 줄어들었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마켓을 더 확장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돌파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한 거라서 이것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서 양산한 거라든지 이런 것과 거의 뭐 견줄 만한 정도의 그런 어려운 혁신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삐아는 어떤 이 K 한류의 전 세계적인 확산, 특히 서구권으로의 확산에 또 수혜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삐아는 또 뭐 실적도 매년 뭐 한 30%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 또 일본 시장을 잘 뚫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 단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제 신규 등록 종목들이 이렇게 처음에 그 등록 가격 근처까지 올라오면 자꾸 이렇게 매물이 나옵니다. 매물이 나오고 이걸 당분간 좀 소화를 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결국은 우상향할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등록 종목들이 신규 등록이 되면 박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등록했을 때 가격 라인이 여기니까 대략 17,000원 정도를 지금 잘 깨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판단으로 이 종목이 앞으로 갈 때는 최근에는 등락폭이 컸지만은 천천히 완만한 형태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해갈 거고 최소 아무리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들을 보일 것이라서 18,500원 위에서는 한번 매도하시고 또 밀리면 16,000원 근방에서 사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의 움직임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큰 그림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류가 오늘 내일 이번 달 다음 달 좋다가 또 뭐 연말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내년 이맘때까지는 트렌드가 계속 된다고 봐서 수익 극대화를 하시더라가 또는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 같은 경우는 18,500원 이상에서 매도했다가 17,000원 이하에 내려오면 한번 사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동호 매니저님과 함께 삐아 또 투자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 주이기 때문에 오버행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화한 뒤에는 우상향 할 수 있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18,500원 부근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또 김동호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기아 됩니다.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만 1,000원에 20% 됩니다. 네, 기아 12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기아 최근에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의 호조세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김동호 매니저님과 함께 전략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예, 매도 시점을 좀 알려 주세요. 예. 네, 매도 시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짧게 일단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매니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이 요즘 조금 주춤해요, 그죠? 네. 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난 고점 대비해서는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은 역시 최근에 이제 그 고금리가 좀 이어지면서 실적이 조금 좀 완만하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아가 조금 눌려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뭐 PR이라든지 이런 그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저평가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그 흐름인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동차 관련 종목은 만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가 좀 충분히 하락하면 잘 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당장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어렵고 시세가 잘 안 나니까 깝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가팔라지면 가팔질수록 기아의 상승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올해 이제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정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지만은 내년도에는 뭐 세 차례, 네 차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내년 5월이 지나면 이 기아의 상승이 적어도 정고점을 가볍게 넘어서지 않을까 싶고 중기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
종목의 목표치는 대략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4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 내고 나오시는데 좀 성격이 급하신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매수가를 딱 보니까 조금 그런 그 느낌이 있어서 나는 기다리는 거 뭐 6개월 이상 못 기다린다 이렇게 되시면 나중에 앞으로 한 3, 4개월 안쪽에 이 종목 반드시 터치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13만 5천 원을 반드시 터치를 해요. 그러면 13만 5천 원에 터치되는 순간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주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절반 정도 매도. 그리고 다시 밀리면 12만 원 이하나 12만 원 근처에 오면 매수. 그리고 나서 중기적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14만 5, 대략 15만 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인 내년 6월 정도까지 목표치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은근히 이제 우리 시청자님 그 성격은 이러신 것 같아요. 종목은 좋은 걸 하고 또 사고 파는 건 빨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꼭 짧게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아 또 대응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13만 5천 원, 14만 5천 원 목표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상담 계속 이어지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